반갑습니다. 오늘은 1라운드 지명 김영우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시죠. 자, 일단 김영우 프로필입니다. 2005년 1월 14일생이에요. 유급을 한 번 했었어서 보통 2006년생이 와야 하는 학번인데 학번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구나. 어쨌든 2005년생이 왔습니다. 게다가 예전 관념으로 보면 좀 빠른 년생이어서 만 20세를 돌파했어요. 그래도 아직 젊죠? 체구는 당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투수치고 엄청 큰 체격이라고 보기엔 조금 힘들지만 딱 적당한 신체 사이즈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서울고 출신이에요. 우리 팀에도 많죠, 서울고. 그리고 오랜만에 1라운드 지명입니다. 한 번 딱 지명을 못하니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고, 최근에 가장 먼저 순번으로 뽑은 선수가 김범석, 김현종 선수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랜만에 투수가 가장 먼저 왔다 이런 느낌, 뭔가 설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앞에 김현종, 김범석 선수가 안 설렜다는 건 이제 고교 성적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고개가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자, 보시면 1, 2학년 때는 너무 스몰 샘플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토미전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유급을 했는데, 그러면서 작년에 좀 던졌죠? 27이닝 좀 던졌는데, 성적이 아주 특출로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스몰 샘플이고, 고교에서는 성적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어떤 잠재력을 보여줬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도 여기에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볼넷이 많았었는데, 지난해 좀 줄어들어요. 특히, 지난해 막판에 가면 갈수록 좀 제구가 안정화되는 느낌을 이 선수는 좀 봤거든요. 대신 조금 피안타가 많이 맞아 나갔는데,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서, 고교 성적이 그렇게까지 빼어나질 않았다. 여기까지만 하고, 좋지 않고 빨리 넘어가죠. 자, 구종별로 좀 뜯어보려고 해요. 영어를 상징하는 거는 역시 페스티벌. 모두 다 김영우 하면 페스티벌 얘기해요.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이 선수 페스티벌 못지않게 커브가 좋은 선수인데 구속서부터 아름답습니다. 예전에 고우석 선수, 일단 고우석 선수가 떠오르는 구속이죠. 최고 구속 156km, 그리고 평균이 150을 넘습니다. 특히 불펜으로 1이닝을 팍 던질 때는 152, 3이 나와요. 꾸준하게. 애리조나 캠프에서도 구속이 팡팡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저희 채널을 많이 보시고도 식견도 넓으시니까 페스티벌 구속만으로는 그 페스티벌의 구위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점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뜯어보겠습니다. 그게 회전수와 수직 무브먼트거든요. 회전수는 이게 본인 피셜입니다. 2580. 수직 무브먼트는 최대 59cm. 그래서 한 50 중후반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RPM이 손주영, 수직 무브먼트가 박영현 수준이에요. 페스티벌 기준. 둘 다 리그 최상입니다. 손주영만큼 나오는 RPM 나오는 피처가 없고요. 박영현만큼 수직 무브먼트가 좋은 페스티벌 하는 선수가 거의 없어요. 리그 최정상급이라는 겁니다. 근데 RPM은 구속이 비슷한 선수끼리 비교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3명을 더 데려왔습니다. 고우석이랑 구속이 비슷하잖아요. 지난해 LG 상대로 샌디에이고 유니폼을 입고 던졌을 때 그때 94.9마일 공 3개를 발표했습니다. 다른 공들도 있지만 우리 김영우 선수랑 구속대가 비슷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근처에서 놀았어요. 가장 좋았던 RPM이 2316이고요. 수직 무브먼트가 48.26입니다. 200 정도 차이 나죠, 회전수가. 수직 무브먼트 한 10cm 정도 차이 나요. 얼마나 이 선수의 회전수와 수직 무브먼트가 좋은지를 지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곽빈하고 또 비교를 해볼게요. 곽빈은 94.8마일 공 3개를 발표했어요. 이 선수도 비슷합니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RPM이 2414고요. 수직 무브먼트는 43.18입니다. 여기서도 김영우의 엄청난 회전수와 수직 무브먼트가 느껴지는 부분이죠. 물론 곽빈서부터는 이제 선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부러 선발이지만 몇 이닝 안 던졌던 다저스전 경기를 발제했어요. 그리고
문동주 선수가 샌디에고전이었어요. 문동주는 조금 더 빠른 구속, 한 152에서 154 정도 이 선수가, 김영우 선수가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불펜으로는 조금 더 빠른 구속에서, 어차피 또 이 문동주 선수는 그 근방에서 놀았어요. RPM이 2162였고요. 수직 무브먼트는 45.72였습니다. 회전수랑 수직 무브먼트가 확실히 좋죠. 이게 두 개 다 이렇게 좋은 선수 흔치 않아요. 흔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리그에 한두 명밖에 없죠, 지금. 물론 공인구의 차이, 고교였으니까 측정하는 장비의 차이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 와중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상당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선수는 이 패스트볼의 구종 가치가 이것만 봐더라도 엄청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투구 폼을 좀 봐야 돼요. 이중 키킹 그리고 킥모션, 여기가 중요합니다. 박재용 해설위원님이 늘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일본 선수들이 제구력과 구위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중 키킹이다. 한번 스톱하면서 올렸다가 내려갈 때 그대로 물 흐르면서 갈 때보다 더 힘을 모으고 제구력도 정확해진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장하시는데, 저는 그거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실학가 선수도 이중 키킹 하지만 그 제구가 불안하고요. 임준영 선수도 이중 키킹을 하지만 제구력이 정교하지 않습니다. 김영우 선수도 이중 키킹을 하지만 제구력이 좀 불안해요. 왜 이중 키킹을 하느냐? 조금 투구폼이 깨끗합니다. 투구폼이 깨끗하면 아무리 빨라도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어요. 디셉션 동작, 공을 숨기는 동작도 왼발이 오른발 크로스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엄청 잘 숨기는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퀵모션이 굉장히 깨끗해요. 전체적인 투구폼이 깨끗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이중 키킹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동기는 물어보지는 않았으나 제 그냥 피셜고, 그래서 이중 키킹을 했을 때 조금 더 상대방이 타이밍을 잡기 힘들어지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또 하나의 효과가, 이 선수는 이중 키킹일 때 확실히 구위가 훨씬 더 세져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회전수라든지 수직 무브먼트라든지 구속이라든지 요럴 때 나오는 수치가 이중 키킹 할 때, 와인드업일 때 이중 키킹 하거든요. 그때 나오는 수치들이에요. 근데 이제 퀵모션일 때 이중 키킹 할 수가 없죠. 주자를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구속도 5, 6km 떨어질 때 있고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RPM이라든지 수직 무브먼트도 떨어질 때 있고, 그럴 때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무지막지한 돌덩이 패스트볼을 던지는 김영우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김영우 직구 좋다고 들었는데 깨끗하게 맞아나가더라. 사실 이중 키킹을 해도 조금 투구폼이 깨끗한 편인데 퀵모션은 조금 딱 정석적으로. 문동주 선수가 좀 투구폼이 깨끗하다고 해서 맞았다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 패스트볼 구종 가치가 낮죠. 근데 거기는 또 이제 회전수까지 좀 낮은 편이죠. 문동주 선수는. 그래도 구속은 굉장히 빠르지만. 근데 이 선수 킥모션일 때는 정말 투구폼도 깨끗하고,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구속의 수치, 회전수의 수치, 그것보다 훨씬 하락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때 많이 맞아요. 주자가 있을 때 안타를 많이 맞는다는 얘기. 이러한 약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투구폼에서 나오는 또 특성들 이렇게 한번 봤고요. 페스티벌의 특성들.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할 거는, 캠프에서 최근 불펜 피칭 때는 커브 6개, 슬라이더 2개, 포크 2개, 포크 6개를 던졌는데, 여기서 A급 구종이 있습니다. 커브 매우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 제가 예전에 커브의 달인 김원영 감독님한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낙폭이 크고 느린 커브가 좋냐? 아니면 낙폭은 조금 작아도 빠르게 꺾이는 커브가 좋냐? 커브의 달인 김원영 감독님이 저의 우문을 현답으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빠르게 꺾이면서 크게 떨어지는 게 좋다. 본인은 그렇게 떨어졌으니까. 이 선수 그렇게 떨어집니다. 낙폭이 큰데요. 빠르게 꺾여요.
130km 초반대, 120km 후반대에 형성되는 커브인데, 그래도 직구 구속이 빠르니까 구속차는 굉장히 납니다. 근데 빨라요. 굉장히 빠르게 떨어져요. 예전에 박찬호의 파워 커브, 임정우의 커브, 뭐 고우석 커브까지 그 정도 라인, 빠르게 꺾이는 커브. 근데 낙폭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스트라이크 존 우겨넣는 용도로 커브를 던질 때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땐 조금 낙폭을 줄이면서 던지는 거는 오히려 좀 매력적이진 않았고요. 스트라이크 존에서 떨어뜨리는 하이 패스트볼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하이 패스트볼로 스트라이크를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커브가 부각이 안 됐냐? 직구를 던져서 못 잡을 때가 꽤 있다 보니까 2볼, 3볼에서 스트라이크 존에서 떨어지는 커브를 던져요. 근데 이제 상대방 타자들은 김영우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못 잡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그 커브에 반응을 안 해요. 그렇다 보니까 3볼 되고 4볼 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점차 제구력이 좋아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패스트볼로 스트라이크를 잡았을 때, 유리한 볼 카운트를 잡았을 때, 특히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커브를 던졌을 때, 커브를 아예 패드기를 치더라도 헛스윙이 나옵니다. 고등학교 타자들이 수준이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엄청 패드기를 치더라도, 굉장히 바운드볼을 하더라도 낙차가 크기 때문에 타자가 판단하는 그 순간까지는 스트라이크 존 아래쪽을 통과하다가 떨어져요. 그만큼 낙폭이 크고, 하이 패스트볼 쪽으로 높게 이제 커브가 딱 가더라도 거의 원바운드가 될 정도로 떨어집니다. 근데 그게 또 빨라. 하이 패스트볼로 카운트만 선점할 수 있으면 이 볼은 무조건 삼진을 잡을 수 있는 구종이 돼요. 김영우 선수의 패스트볼이 커트를 많이 당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고. 근데 그거는 와인드업 피치일 때도 이중 키킹은 하지만 조금 그래도 깨끗한 편, 투구 폼이. 그리고 상대방이 패스트볼만 올 거라고 패스트볼만 생각하니까 헛스윙보다는 파울도 많이 나오고 인플레이 타구도 많이 나오는데, 이 커브를 각인시킬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좀 구사 비율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구사 비율을 좀 늘리려면 오히려 하이 패스트볼을 좀 잘 던져야 그게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손주영 선수 하이 패스트볼과 떨어지는 그 슬라이더 커브로 2024 시즌 좌완 에이스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선수도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총평을 하겠습니다. A급 구종을 2가지 갖추고 있습니다. 불펜으로 지금 당장 사용할 거기 때문에 2개면 충분하죠. 게다가 종으로 떨어지는 공이기 때문에 좌우 타자 상관없이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공을 뿌리면서 상대방을 누를 수 있는, 그렇지만 퀵모션 투구 폼을 부위가 떨어진다는 문제를 이번 스프링 캠프 때 좀 수정을 해야 되죠. 프로에 와서 전문적인 코칭을 받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 안 되면 당분간은 주자 없을 때 등판하고 주자가 나가면 교체시켜주는 이런 쪽을 가지면 되고요. 스펀지처럼 지금 빨아들일 시기이기 때문에 투구 폼이 퀵모션일 때도 어느 정도 구위가 나오면 그대로 또 가면 됩니다. 뭐 제구력이 뛰어나진 않지만 점차 잡혀가는 와중이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스트라이크 존을 우겨 넣을 정도 되는데, 우겨 넣어도 꼭 굳이 커맨드로 구석구석 던질 필요 없습니다. 그만한 구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운데로 떨어지는 또 커브가 있기 때문에 우겨 넣기만 해도 돼요. 하이 패스트볼로 스트라이크를 안정적이게 잡을 수 있으면 첫 해부터 1군에서 볼 수 있고요. 그냥 1군에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필승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019 시즌에 정우영이 재림할 수도 있죠. 근데 하이 패스트볼 제구가 안 잡히면 그냥 2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기대되는 게 사실이다. 염경엽 감독님이랑 삼성 보상 선수 지명하기 전이죠. 지명하기 3일 전에 식사에 칠 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염경엽 감독. 2024 시즌에 안 썼던 선수 불펜에, 그 중에 150km를 던지는 선수, 이상을 던지는 선수가 5명이 있다. 그 5명이
2025 시즌 불펜 키포인트다. 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5명이 누굴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생각한 선수들은 뭐 허영주, 성동현은 아주 적은 이닝을 던지긴 했지만 거의 안 던졌으니까 성동현 들어가는 것 같고요. 거기에 장현식 영입했죠. 150km 이상. 거기에 이 김영우 선수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한 명이 누구냐? 김강렬을 150이라고 본 건가? 아니, 구속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조금 제 예상과 다르지만 좀 명확해지는 선수 있거든요. 그 5명 중에 한 명이 마지막 순번이 추세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좀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1군 캠프까지 데려오면서 전력화를 시키는 것 아닌가. 이번 불펜 피칭 영상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죠. 이 선수는 수평 무브먼트, 일명 뱀직고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추세현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통방송 겸 호주 대 한화 경기도 중계할 테니까요. 많이 봐주세요. 캐바!